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여단아 200문제 이번 시간은 14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격 취소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1번 시도지사는 자격 취소할 수 있다. 무조건 X입니다. 자격 취소는 하여야 합니다. 해당되면 부양지역이라고 했죠.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한 경우 양도되어 그 다음에 자격 정지기간 중에 업무하거나 공인중개사법 위반해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자격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자, 그리고 2번 자격 취소되고 5년이 아니라 3년 미경과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다시 취득할 수 없습니다. 네, 자격 취소되고 3년, 부정행위 하면 무효 처분일로부터 5년간 시험 볼 수 없죠.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이중 소속이 되거나 업무를 하게 되면 자격을 취소해야 됩니다. 3번이 맞네요.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자격 취소, 자격 정지 누가 합니까?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아니라 교부한 시도지사죠.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는 청문과 의견 진술기회 부여는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54번 맨 밑에 동그라미 6번, 7번 청문. 자격 취소 처분에 필요한 절차가 청문입니다. 들을 청, 들을 문. 자격 정지 처분에 필요한 절차가 의견 진술기회에 부여인데 요건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반납해야 된다. X네요. 반납은 7일 이내고요. 보고가 5일이죠. 보고. 5일이라는 숫자 공인중개사법에 딱 한 번입니다. 자격 취소한 시도지사가 5일 이내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5일이 딱 한 번 더 나오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공고하면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재지정, 축소, 해제의 경우에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죠. 다음은 142번입니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것은 했는데 1번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면 요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니은은 표시광고를 하면서 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자, 그 다음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개사 등의 중개사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광고를 방해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얼에 중개사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할 의사가 없는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광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리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맞네요. 허위매물, 미끼매물, 가짜매물, 낚시매물, 부당한 표시광고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그 다음에 미음, 중개사물의 입지조건, 생활여건, 가격 및 거래조건 등 중개사물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빠뜨리거나 은폐,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는 표시광고, 허위매물, 미끼매물, 낚시매물 올리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두 개네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자, 그 다음에 비업에 인터넷 표시 광고를 하면서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그래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두 개가 정답입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시험에 행정벌 두 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자, 다음은 143번입니다. 중개사무소 설치에 대해서 옳은 것인데 1번 사무소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1번 X고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이거는 다 암기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답으로 안 하시면 됩니다. 등록기준 대통령령으로 정하죠. 그 다음에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확인설명사항 전부 대통령령입니다.
자격정지, 업무정지, 구체적 기준은 국토부령이고요. 과태료 구체적 기준도 대통령령입니다. 사무소 이전 절차는 국토부령입니다. 이때까지 시험에 나왔던 거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아예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나오면 그 지문은 답이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도 분사무소 설치할 수 있다, 안됩니다. 분사무소는 지사, 지점 개념입니다. 법인, 회사만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개업공개사는 등록관청에 신고한 후 천막 등 임시중개시설물 설치할 수 있다 했는데 임시중개시설물 뜻다방은 어떠한 경우에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임시로 허가받아서 신고한 후 다 안됩니다. 절대 안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안된다. 4번에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는 표시광고하면 안됩니다.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분사무소에는 1억 원 이상의 1인 이상의 보조원을 두어야 한다. 예, 직원은 두어도 되고 두지 않아도 되고 자유입니다. 직원 고용하는 것은 자유다. 몇 명 두어야 한다. X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44번입니다.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보장제도에 대해서 틀린 것인데 개업공개사는 계약금 등을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고 할 의무는 없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 등이라고 하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말합니다. 잔금도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2번 계약금 등을 예치하는 경우에 최신 관서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 예, 예치 명의자 개공은 신체 보전, 우리 암기 프린트 16번 맨 밑에 있습니다. 개공,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은행, 신탁업자, 최신관서, 보험, 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계약이행관리 전문회사 명의로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험회사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도 있다. 예치기관은 금융기관,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신탁업자죠? 맞습니다. 4번 계약금 등을 예치하는 경우 매도인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 4번이 틀렸네요. 매도인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 X입니다. 제3자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 매수인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 X입니다. 예치 명의자 개공은 신체보전, 우리 암기 프린트 16번 맨 밑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계약금 등의 예치는 계약 성립할 때까지가 아니라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요건 2, 3년에 한 번 정도 출제됩니다. 해마다 출제되지는 않고요. 암기 프린트 16번의 맨 밑에 보면 계약금 등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고요. 강행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으로 도입됐다.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예치 명의자는 개공은 신체 보전, 예치기관은 금융기관,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신탁업자, 반환보증서 발행기관은 금융기관, 보증보험회사입니다.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다음은 145번 문제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외국에서 자격증을 취득해도 공인중개사 아닙니다. 예,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해야 되죠.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그래서 1번이 맞습니다. 자, 2번 모든 개업공개사는 X네요. 즉 부칙개공은 한번 폐업하면 다시는 절대로 부칙개공이 될 수 없습니다. 등록할 수 없습니다. 기득권만을 인정하는 게 부칙개공입니다. 소위 중개인이라고 불렀죠, 옛날에는. 자, 그 다음에 3번 중개행위에 해당되는지는 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는 주관적 의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사회통념상 중개행위에 해당되는지를 객관적, 고객 입장에서 바라보는 게 객관적이죠. 주관적은 주인 관점에서 보는 거고요. 따라서 의뢰인, 손님 입장에서 중개행위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해야 된다. 따라서 만약에 실장이, 즉 직원이 계약금, 중도금 떼먹고 가면 그건 중개행위이기 때문에 보험금, 공제금 지급 대상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중개 완성되기 전에 작성 교부할 의무 없습니다. 중개 완성된 때.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손님이 와가지고 요대로 계약서 적어주세요. 제가 대서료 10만원 드릴게요 했는데 가짜 임대인, 가짜 임차인들이 은행에 대출만 해먹고 도망가버리면 개업공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중개 완성도 하기 않았는데 계약서를 작성 교부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5번 지문입니다. 이 법은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부동산 중개 업무를 적절히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개 업무를 적절히 규율한다 이런 말 없죠. 예, 우리 암기 프린터 1번에 보면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